안녕하세요. 43강입니다. 계속 함수 배우고 계시죠? 우리 저번 강의 때 뭐 배우셨어요? 수식의 개념 잘 잡으셔야 된다. 수식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함수까지 연결하셨을 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수학 함수를 배웠었죠. 수학 함수 배우시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개념 잘 잡고 틀적인 측면을 어떻게 운용할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함수는 조금 편하게 진도를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통계함수 나가볼게요. 자, 통계함수는 통계함수의 종류와 사용법 배우시면 되시겠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수학함수에서 썸이 있었다면 통계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에버러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쓰임법은 뭐하고 똑같다? 썸함수하고 똑같아요. 영역 잡게 되면, 범위 잡게 되면 그 범위에 있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갖고 화면도 비슷하죠? 요게 썸으로 바뀌어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255개까지 인수를 가질 수 있고 당연히 평균 구할 때 사용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문자가 있으면 평균을 구할 때 제외합니다. 이거 잠깐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1이 있으면은 자, 요거는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인수로 2가 있고 1이 있으면은 3에 대해서 1.5가 평균이 나올 거예요. 맞죠? 네, 3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가가 있어요. 그러면 가는 평균으로 구할 수 있는 인수에 대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죠. 숫자를 평균으로 낸다는 얘기지 문자가 평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무시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3인데 3개 인수가 들어가니까 나누기 3으로 하나요? 아니요. 아예 무시가 된다고. 아예 무시가 돼서 그냥 다시 2로 나눠갖고 똑같이 결과는 1.5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가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값 없음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내가 평균에 포함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 뒤에 에버러지 R라고 그래갖고 A자가 하나가 더 붙는 게 있으세요. 에버러지 R 이래갖고 그리고 에버러지는 일반적으로 문자는 제외하고 숫자에 대한 평균만 구하고 에버러지 R라는 함수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갖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갖고 나누기 3을 해버린다. 이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나중에 이거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잘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자, 일단 에버러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 뭐에 대한 거다? 평균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썸 배우셨을 때도 썸 if 나왔잖아요. 에버러지 배우셨을 때도 에버러지 if 나와야 되죠. 평균입니다. if가 붙어서 무슨 뜻? 조건에 맞는 평균입니다. 조건에 맞는 평균. 개념은 썸하고 계속 비슷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었을 때 넣는 칸도 그럼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조건 범위.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A4부터 A8까지 뭐를 찾아서? 회계를 찾아서 D4부터 D8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만들게 되면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평균으로 나타낼 범위. 제가 이게 평균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으로 나타낼 범위, 조건을 따져갖고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뭐 한다? 평균으로 구해라. 만약에 여기를 생략을 해. 그러면 요 범위가 여기 한번 동일하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범위를 생략하면 조건 범위와 동일하게 여기에 똑같이 요 범위가 들어와서 계산이 됩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떨 때 문제 보게 되면 여기가 없는데 어떻게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지? 아, 이 범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요거는 썸이프랑 쓰임법이 100% 똑같기 때문에 썸이프에서 앞에 썸이 에버러지로 바뀌었다. 그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썸이프도 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S가 붙었죠? 썸 ifs. 요번에는 에버러지 ifs. 그러면 S가 붙었으니까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여러 개란 얘기죠. 뭐가?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 여러 개 나열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조건. 2개 이상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 쓰게 됩니다라는 거. 요거는 썸 ifs하고도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에버러지 if도 지난번에 똑같이 보여드려요. 제일 처음엔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에버러지 if는 조건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에버러지 ifs에는
조건 범위는 두 번째부터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고 그럼 제일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평균으로 나타낼 범위, 평균 범위가 들어간다.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2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은 계속 나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의미가 뭘까요? D4부터 D8까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뭐고 회계에 해당하는 것과 C4에서 C8까지의 필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로 만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나타날 때 우리는 뭐 지금은 제가 이제 함수 마법사도 섞어서 설명을 드리고 함수 마법사가 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걸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식을 기억하셔갖고 문제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편한 함수들 빨리 설명드리고 썸이 아까 뭐였으면은 합계였으면 에버러지는 평균이었고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뭐 맥스와 민 숫자 범위가 들어가요. 숫자나 숫자 범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맥스는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되겠어요? 오케이. 최대. 민은 최소. 가장 큰 값 뽑아내고 가장 작은 값 뽑아냅니다. 이 뜻이 되겠죠? 쓰임법은 100% 썸이나 에버러지나 맥스나 민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함수의 쓰임법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면 답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구나. 그래서 맥스 민은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니까 우리도 카운트 다운 한다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쓰는 거? 숫자 세릴 때, 개수 세릴 때 쓰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카운트는 값하고 범위 똑같죠? 뭐하고? 맥스, 민,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 썸.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며 값이나 범위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뭐만 숫자로 인정되는 셀만 몇 개 있는지 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숫자 셀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세리는 거예요. 숫자 셀이. 카운터는 쓰임법은 똑같아. 근데 얘는 뭘 제외하고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들 글자가 한자라도 그러니까 공백으로 우리가 스페이스바 한 번 이렇게 눌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공백도. 그리고 뭐만 제외하고 빈 셀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셀의 개수를 찾을 때는 뭘 쓰시면 된다? 카운터. 카운트는 숫자 셀, 카운타는 숫자 문자 안 가리고 들어가 있으면 셀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개수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대상이 다르다. 얘는 숫자만 되고 얘는 빈 셀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된다. 그렇죠? 카운트 블랭크는 블랭크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 빈 셀, 비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만 빈 셀의 개수. 그러면 의미가 다른 건 얘하고 의미가 반대겠죠. 얘는 빈 셀 제외하고 몇 개인지 세리는 거고 얘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못 세려. 뭐만 세려? 빈 셀만 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네. 쓰는 방법은 다 비슷하게. 카운트 블랭크는 이렇게만 한 칸만 범위를 잡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쓰는 법이 다 똑같다라는 거. 썸하고 에버러지하고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카운트 문제가 나왔을 때 카운트인지 카운탄지 카운트 블랭크인지 요거 잘 구분하셔갖고 문제에 적용하십시오. 요 말씀 드리겠네요. 카운트 이프. 이거 또 if가 붙었네요. 뭐 할 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숫자를 세리는데 그냥 칸에 있는 숫자를 세리는 게 아니라 뭐를 셀의 개수를 세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줄 테니까 if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을 줄 테니까 조건에 맞는 것만 세려라. 됐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릴 때 카운트 if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4부터 C8 사이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필기라고 들어가 있는 글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칸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필기가 들어가 있는 건 하나, 둘. 그래서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조건 범위, 조건.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조건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sum if, average if, 뭐 sum ifs, average ifs에서도 이렇게도 다 됩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통해서 여기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숫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문자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15, 9, 8, 10 이 범위 내에서 10 이상인 거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답으로 몇 개가 나왔어?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문자만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은 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런 거에다가 숫자를 덧붙여서 숫자로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카운트 if가 있으면 또 뭐가 나올까요? 카운트 if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조건이 여러 조건일 때. 그렇죠? 여러 조건에 맞는 거.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카운트 if스는 그냥 똑같아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 쌍으로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건 무슨 뜻일까요? A4에서 A8 사이에 회계라고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다음에 C에서 C8 사이에 필기라고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따로따로 만족해도 된다. 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카운트 if스, 썸 if스는 다 동시에 만족이 돼야지만 조건으로 확립이 됩니다. 왜? 조건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 다 따로따로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값을 구한다. 그렇죠?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 회계, 커말, 회계. 회계면 요거.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필기, 실기, 필기. 자, 둘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하나, 둘. 답은 몇 개? 2. 이해되시겠어요? 논리만 알면 쓰는 거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함수를 배우시는데 함수를 개별적으로 배우시는 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엑셀을 쓰실 때 보면 내가 가진 자료를 어떻게 함수로 써갖고 답을 구할 것인가. 그런 논리적인 식 세우고 그런 개념을 따라가시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그냥 우리를 함수를 그냥 이해한다라는 개념으로 배우시게 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응용이 되면 어려운 거죠. 자, 계속 나가볼게요. 라지, 스몰. 라지는 크다. 스몰은 작다. 그래서 아까 얘는 맥스하고 비슷해. 얘는 민하고 비슷해요. 맥스는 뭐 하는 거죠? 가장 큰 값.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세 번째로 큰 값을 알고 싶은데요. 그때 맥스 못 쓰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라지요. 그래서 배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F4부터 F8 사이에 몇 번째로 큰 값 알고 싶다? 두 번째로 큰 값 알고 싶다. 그럼 컴퓨터가 제일 큰 값, 두 번째 값, 요걸 순서대로 매긴 다음에 얘 두 번째 값 알고 싶구나 해갖고 두 번째 값을 되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1이라고 쓰게 되면 맥스하고 반드 의미가 똑같은 거 맞을까요? 네, 맞겠죠. 범위 내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 가장 큰 값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실기 칠 때 얘를 써라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가장 큰 값 뽑아내라고 했는데 맥스를 안 주고 라지를 줬네? 그럼 라지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라고 쓰면 되는데 1이라고 쓰게 되면 가장 큰 값이 되니까 라지를 이해했으면 스몰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렇죠? 몇 번째로 작은 값, 몇 번째로 큰 값.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해하셔갖고 최대, 최소는 그냥 맥스, 민 쓰시면 되시는데 그거 기억 안 나시게 되면 라지, 스몰을 통해서 이렇게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은 함수였죠. 자, 그런 다음에 랭크 EQ. 랭크니까 우리 랭킹 매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얘는 뭐 할 때 쓰는 함수겠다? 순위 매길 때 쓰는 함수다.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위를 매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랬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갖고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시험을 쳤어. 등수를 알고 싶어. 그럼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내 점수 알고 있어야 되잖아. 내 점수. 내 점수만 알고 있다고 해갖고 등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누구? 우리 반 애들 점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점수, 전체 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비교 범위. 이 내 점수를 누구들하고 비교해갖고 등수를 매길 건지.
맨 마지막에는 비교 방법이 들어가요. 우리 수능 매길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치게 되면은 큰 점수가 1등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했네. 그래갖고 기록이 나왔어. 얘는 9초, 그러니까 50m 9초, 얘는 11초, 얘는 뭐 7초. 그럼 누가 1등이 되겠어요? 얘가 1등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큰 점수한테 1등을 줘야 되는, 큰 숫자한테 1등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작은 숫자한테도 1등을 줘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다? 비교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랭크 EQ는 대상이 필요해. 내 점수가 필요해. 누구들 중에서 비교 범위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숫자한테 1등을 줄 건가? 아니면 작은 숫자한테 1등을 줄 건가? 그래서 비교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비교 방법은 엑셀에서 규정해 놨어요. 생략하거나 0이라고 쓰면 내림차순. 이 내림차순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큰 놈이 1등. 0 아닌 숫자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네, 오름차순. 오케이? 그래갖고 얘는 작은 놈이 1등. 이해되시겠어요? 큰 놈한테 1등 주고 싶으면 여길 비워놔도 되고, 뭐라고 쓰면 되고, 0이라고 쓰면 되고, 내가 비교를 할 때 작은 숫자한테 1등을 주고 싶으면 0 아닌 다른 것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등수를 쭉 매겨줄 거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여러분들 큰 놈 1등, 작은 놈 1등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시험 그 지문에서는 큰 놈한테 1등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말이 나올 테니까, 아, 내림차순은 큰 놈이 1등, 오름차순은 작은 놈이 1등. 그거 기억하셔갖고 문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중에 우리 정렬할 때도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정렬 과정에서도 요 용어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계속 나갈게요. 미디안, 중앙값이에요. 이것도 쓰는 방법은 썸하고 똑같아. 썸하고 에버러지하고 똑같은데 최대 중앙값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건 설명을 좀 이해를 되게 편하게 해요.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어요. 평균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6이라고 할게요. 6. 평균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균은 에버러지로 갑니다. 얘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했었을 때 중앙에 있는 값 뭐예요? 5예요. 그래서 답이 5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까요? 중앙 값이에요. 중앙에 위치한 값을 뽑으라는 얘기지 평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중앙값 뽑아내라는 얘기지 평균은 에버러지로 구해야 되는구나. 의미만 잘 기억하시자고요. 자, 요거는 뭐다? 빈도수가 많은 숫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10이 있고 15가 있고 12가 있고 10이 있고 8이 있어. 자, 이렇게 5셀이 있는데 한 번, 또 한 번 나왔네. 2번, 얘 한 번. 출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게 뭔가요? 그 값이 뭔가요? 10이 2번 나왔죠? 나머지 건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그래서 출현 빈도수가 많은, 가장 많이 출현한 빈도수의 숫자를 구할 때 쓰는 게 모두입니다. 모두 SNGL 이렇게 부르지만 여러분들 그냥 모두로 기억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갖고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문제 적용할 수 있겠죠? 모두는 뭐라고? 최빈수. 그래갖고 이걸 최빈수 라고 제가 말을 하죠. 네, 가장 빈도수가 많게 출현한 거. 되셨죠? 자, 그러면 STDV 요거는 뭐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얘는 표준 분산. 어딨어? 네, 분산. 그래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그 분산은 이렇게 얼마나 분포가 돼 있는지 그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 표준 편차, 평균적인 차이, 평균과의 차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시겠고, 그런 다음에 분산은 그 분산에 대한 분포도. 되셨죠?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였고, STDV는 뭐고? 표준 편차고, VAR은 뭐다? 분산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쓰는 법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범위 잡게 되면 이 범위 값들 중에서 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라는 걸 표준 편차,
분산적으로.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분포되어 있는 거리값을 따지면 분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실질적으로 엑셀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엑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하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제가 이런 함수를 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우리 함수 쓰는 거 이해해 보시자고요. 먼저 평균 판매부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한번 판매가 몇 개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 쓰는 방법이 썸이라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함수 마법사 fx 누르셔갖고 함수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시겠고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게 되면 통계 함수에 가면 제일 처음에 에버러지 ifs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렇게 에버러지를 찾으셨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 평균과라고 돼 있죠? 뭐에? 판매 부수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범위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여기다가 숫자 값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으로 하게 되면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써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손으로 익숙하신 분들은 손으로 쓰세요. A, V, E, R, A, G 해갖고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FX 눌러갖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저께 한번 저번 강의 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쓰더라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회계 과정의 평균 판매 부수 한번 해볼까요? 에버러지 if 회계 과정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과정의 평균 판매 부수니까 먼저 조건 범위 어디서 여기 두 번째. 여기다가 회계라고 쳐도 되고 회계 있는 셀 찍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 한번 쳐볼게요. 회계 그렇죠? 그런 다음에 평균 판매 부수죠? 만약에 평균 판매 금액을 하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를 블럭 잡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평균 판매 부수니까 평균 낼 범위 그렇죠? 이게 영어로 돼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편할 겁니다. 랭지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범위, 크리테리아 그러면 조건,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 랭지니까 평균으로 나타낼 범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좀 한글로 돼 있었으면 좀 편할 텐데. 근데 여러분들 밑에 이렇게 설명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쓰게 되면 조금 편하게 내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는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지 까먹었어도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가 편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회계과정 필기의 평균 판매 부수. 그러면 에버러지 ifs가 들어가겠죠? 자, 에버러지 ifs도 한번 써볼게요. 제일 처음에 에버러지 ifs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될까요? 뭐가 된다? 평균으로 나타낼 범위가 먼저 들어가죠. 판매 부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조건 범위. 먼저 여기서 회계 찾아야 되죠? 그러면 회계 찍어도 되고 여러분들 뭐 해도 된다? 쳐도 된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필기. 여기서 뭐를? 요 범위 내에서 이제 필기. 그렇죠? 여러분들 조건 쓰실 때는 앞으로 따옴표 붙여주시는 거 컴퓨터가 자동으로 붙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붙여주시는 습관 들으시면 조금 편합니다. 나중에 %,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습관화 들이시면 좋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구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카운트 if는 뭐 볼 것 없이 빨리 설명을 드려보죠. 자, 카운트 if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 if가 나타나는데 조건 범위, 필기 과정 수죠?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필기, 셀 찍어도 되고 쳐도 된다. 그러면은 답은 얼마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 범위 내에서 필기는 2과목밖에 없죠? 그래서 2과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회계이면서 필기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ifs로 하면 되겠네요. 조건이 몇 개니까 2개 이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운트 ifs 들어가셔갖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조건 범위 조건 계속 나타나면 돼요. 먼저 회계이면서니까 여기 블럭 잡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회계 찍고 두 번째는 필기 여기 블럭 잡고 필기 요렇게 그러면 얘도 2개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필기 얘는 회계 실기니까 안 되고 얘는 커말이니까 안 되고 맨 밑에 있는 회계 필기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더라 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맥스 민 뭐 이런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스 하셔갖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가장 큰 값 뭐에? 판매 금액에 블럭 잡게 되면 끝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뽑아내니까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카운트하고 카운타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카운트는
자, 카운트는 무슨 셀만 세린다? 숫자 셀만 세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총 몇 개? 자, 범위 잘 보십시오. 총 6개 블럭 잡았죠? 6개를, 6칸을, 6셀을 블럭을 잡았는데 답으로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5가 나오죠? 왜? 숫자 셀이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문자 셀은 세린다, 못 세린다? 못 세린다. 그래갖고 여기서 6셀 중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은 몇 개입니까? 5개니까 5가 나오는 게 카운트고, 만약에 똑같이 이 녀석을 카운터로 했었으면 여러분들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6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 얘는 숫자 문자 안 가리고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세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자, 라지 스몰 중에서 라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지만 한번 볼게요. 자, 라지 함수는 똑같죠? 어떻게? 이 범위 내에서, 그렇죠?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큰 값 찾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두 번째로 큰 값인 16,000원을 되돌려주고, 수몰은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거니까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거고, 미디안도 쓰는 방법이 똑같죠. 범위만 잡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함수가 편하다. 그리고 미디안은 뭐 평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앙값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은 이 값들 중에서 중간적인 중간 포지션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모드만 조금 해볼까요? 자, 모드. 자, MOD 해갖고 우리 모드만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이해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모드 들어가셔갖고 얘도 블럭 잡았어요. 가장 많이 출현한 빈도수 10이 두 번 나오죠. 나머지 건 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러면 나타나는 값은 뭐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편차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쓰는 방법이 똑같은 건 여러분들 생략하고 아까 설명을 했던 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랭크 EQ 한번 써보죠. 자, 랭크 EQ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는 방법 잘 보시고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랭크 EQ 들어갔을 때 세 칸이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인수를 3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 갖고? 판매 금액 갖고 판매 금액의 순위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하다. 누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 칸에는 이 15만 원 갖고 대상을 사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럼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자동 채우기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자동 채우기를 하려고 하면은 요 범위가 반복적으로 쓰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15만 원도 이 범위 내에서 몇 등, 24만 원도 이 범위 내에서 몇 등, 21만 6천 원도 이 범위 내에서 몇 등.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때는 우리 주소 참조 방식에서 뭐를 해야 된다?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F4가 들어가고 이 범위에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큰 숫자가 1등을 줘야 돼요? 작은 숫자한테 1등을 줘야 돼요? 큰 숫자한테 1등을 줘야 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숫자한테 1등,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쓰거나 비워놓으시면 되시겠죠? 0이나 비워놓는 개념이나 똑같다라는 개념. 그래갖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자료가 1000건이 있건 10,000건이 있건 이렇게 뭐가 되더라? 등수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 3등 2개 나왔는데요. 여기 3등 2개 있잖아요. 그래서 4등이었고 5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함수적인 이해는, 이렇게 실기적인 이해는, 화면을 통한 이해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실래요? 자, 에버러지 나왔죠. 에버러지 뭐 하는 거라고? 평균 구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A2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5셀이네요. 근데 true는 글자죠? 글자는 빼버립니다. 에버러지 기억나시죠? 글자는 제외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총 5셀 중에서 4셀만 따지면 되는 거죠? 다 합치면 100 나누기 4는 25 맞죠? 예,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 안은요. 에버러지 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범위지만 에버러지는 문자가 들어가도 셀의 개수로 친다 안 친다? 친다. 그 대신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 하나 적어드렸어요. 에버러지안은 모든 칸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긴 맞는데 true는 뭘로 보고 앞으로 1로 보고 펄스는
0으로 보게 될 겁니다. 논리값이에요.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 논리값으로 if함수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자, true는 앞으로 뭐로 본다고요? 컴퓨터에서 1로 보고 false는 앞으로 뭐로 볼 거라고요? 0으로 볼 거라고요. 기억 좀 해주실래요? true하고 false 요 개념. 그렇기 때문에 true는 얘가 글자로 보이지만 뭘로 취급을 해라? 1로 취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1이죠? 충하게 되면은 100이니까 101. 100일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한데 요걸 얼마로 취급한다고요? 1로 취급해요. 그래서 나누기 얼마 하게 되면 5로 하게 되면 20.52 20.5 0 2 20.0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한번 엑셀에서 한번 그대로 입력해보고 한번 따져보세요. 자, 에버러지 if에 뭐 범위가 인수가 두 개 들어갔네요. 요 범위하고 요 범위하고 요거는 요렇게 블럭 잡나 요렇게 따로 인수를 두 개를 집어넣나 큰 상관없죠? 2부터 4까지나 A6까지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 똑같이 20 나오는 거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버러지 if만 한번 볼까요? 에버러지 if에서는 조건 범위 그렇죠?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얼마 미만인 거? 40 미만입니다. 그러면 40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렇죠? 세 칸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세 칸 다 합치면 60 나누기 얼마? 3. 그러면 답은 3이 20 맞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니까 함수에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봤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1, A2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범위 1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범위 2라고 그렇죠? 자, 이름 정의한 다음에 수식에서 사용하면 무슨 주소처럼 사용된다? 절대 주소처럼 사용된다. 그렇죠? 우리 저번 강의 때 수업을 들으셨었고 이런 범위 같은 것들을 수식의 인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봅니다. 범위 1과 범위 2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 셀이 들어가 있는 카운트니까 개수면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범위 1, 범위 2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1, 2, 3, 4니까 10이고 나눌 칸들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4로 나누게 되면 얼마?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이니까 4칸에 전체가 10이고 그걸 4칸으로 나누게 되면 2.5.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범위 1과 범위 2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의 개념에서는 옛날 엑셀에서는 이게 아예 불가능했었는데 요즘 이제 버전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런 것도 계산이 돼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예. 얘는 그래갖고 물론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10이 되려고 그러면 이 앞에 뭐라고 하게 되면 썸이 붙으면 여러분들 이거 답 10이 됩니다.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썸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썸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수식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식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는 치고 범위 1 더하기 범위 2 하게 되면 분산된 수식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예.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3, 7 따로따로 계산해갖고 요렇게 답을 돌려준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녀석은 요런 화면이 됩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도 문제의 함정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재에 있는 밑에 있는 제발 설명까지도 답 골라내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치러 갔었을 때 답 골라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해하실 때는 그 밑에 있는 설명, 보조 설명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sum product의 수학 함수입니다. 범위와 범위, 그러니까 배열과 배열을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 1이면 얘죠. 범위 2면 얘죠. 쌍으로 곱해버려. 그런 다음에 썸이 곱하는 거고 프로덕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프로덕트가 곱하는 거고 썸은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곱해서 합쳐요. 곱해서 합칩니다. 합치기.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곱해라? 쌍으로 곱해라. 1 곱하기 2는 2, 4, 3, 12. 되셨나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4. 그렇죠?
대응되는 쌍으로 곱한 다음에 범위 대 범위. 그래갖고 얘는 항상 범위 대 범위로 들어가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항상이란 말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한 셀 갖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곱하면서 대응되는 것들을 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아까 14가 나온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거. 인수 목록에서 공백. 공백은 이렇게 한 칸 띄었다는 얘기죠. 빈 셀하고 공백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문자열이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 일단 문자든 숫자든 들어가 있으면 다 세려라. 그게 뭐였었죠? 카운터. 얘는 숫자 셀만. 얘는 조건이 있는 거. 얘는 빈 셀만.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이해하고 단순하게 이렇게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기억해 주시라. 자, 다음 중 수식에서 카운트 if 쓰니까 조건이 몇 개? 2개. 결과값으로 오는 것 한번 해볼게요. B2부터 B11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자, B2 뭐 찾는 거죠?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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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팀 이렇게 교육팀 여기까지. 자, 동그라미가 5개가 들어가네요. 두 번째 조건, 조건이 2개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C2에서 C2 여기서 여기까지 뭐요? C2니까 과장 찾는 거죠? 과장. 나머지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과장. 됐네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나머지 거 볼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동그라미 한 개만 쳐진 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2개 다 쳐져 있는 거. 몇 개? 2개 있네요. 2명 있는데요. 답 몇 번? 2번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갖고 카운트 이프스 하라는 대로 처리해갖고 몇 개 나오는지 따지면 되겠구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은 거 고르세요. 자, 카운트. 그렇죠? 숫자 셀이죠? 1. 참은 글자니까 안 돼. 자,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형식이라고 보셔갖고 따옴표 제낀 다음에 얘도 1이니까 얘도 숫자네요. 그렇죠? 자, 아까 2로 뭐라 그랬어요? 1이죠? 그렇죠? 펄스는 0이죠? 참거짓이라고 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true 펄스만 인정됩니다. 그랬고 얘는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숫자 셀은 하나, 1, 1, 1. 되시겠죠? 카운터는 모든 거 다 세려. 하나, 둘, 셋, 넷.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세려요.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다 세리면 돼. 그거 4개가 되네요.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자, 맥스. 가장 큰 값이죠? 얘 중에서 10이죠? 볼 것도 없이 10이네. 그렇죠? 답은 그럼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이거 라운드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수학적 함수인데 마이너스 2면 어디서? 여기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220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시게 되면 답이 눈으로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죠. 계속 나갈게요.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함수의 사용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좀 골라줄까요? 라지, 스몰, 몇 번째로 큰 거, 몇 번째로 작은 거. 뭐 이건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절대 주소가 붙어져 있는데 이 절대 주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끄는 개념이 아니잖아. 절대 주소 우리가 저희 F4를 누르는 이유는 끌 때 끌리지 말라고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끄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주소로만 이해하시면 돼. A2에서 C2. 그럼 A2에서 C2면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거기서 두 번째로 큰가? 100, 200, 300이니까 얘 200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A2에서 D2, A2에서 D2. 그래서 몇 번째로 큰가? 두 번째로 큰가? 400, 300. 얘는 3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결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거는 2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이미 나눠졌으니까. 자, 그러면 스몰 한번 보자고요. 스몰은 A2에서 C2, A2에서 C2. 맞죠? 두 번째로 작은 값. 얘도 200이겠네. 맞죠? 네 번째 거 보자고요. A2에서 D4, A2에서 D4. 두 번째로 작은 값. 100, 200. 얘도 200이죠. 그러면 나머지 답 다르게 나온 거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연습하셔라.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시트에서 평균을 구해서 순위를 구한 거다. 순위를 입력하려는 셀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 6까지 드래그 하려고 한다.
이 툴에 들어갈 마지막 올바른 수식으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러면 랭크 EQ 써야 되겠네요. 자, 랭크 EQ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인수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를. 자, 랭크 EQ가 들어갔다 치고 제일 처음엔 대상. 그러면 뭐 갖고 평균을 이용해서 순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지금 요 칸에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E2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균이니까 대상이니까 요거 D2가 누구들 중에서 비교 범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교 범위. 누구들 중에서 여기서 요 애들 중에서 맞죠? 그러면 D2에서 D6, D2에서 D6이 되겠죠. 근데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이 범위를 계속 써야 되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 여기 F4 눌러야 되겠네요. 절대 주소, 절대 참조해야 되겠네요. 달러자 붙여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듣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요런 평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큰 숫자한테 1등 줘야 돼요? 작은 숫자한테 1등 줘야 돼요? 큰 숫자한테 1등 주는 거죠?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때 뭐 쓴다? 0 아니면 비워놓는다. 자, 요게 수식으로 답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D2에 F4 들어간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비교 범위가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리고 얘는 제발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실 때도 이런 거를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식의 순서는 맞춰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고 D2 좋아요. 그 다음에 비교 범위 좋아요. F4 들어가고 절대 참조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 다음에 큰 놈한테 숫자 1등 줘야 되니까 0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다. 그래갖고 요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찬찬히 풀어드리지만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의외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딱 들어왔었을 때 이런 개념이 머릿속으로 싹싹싹 떠오르셔야 된다라는 거. 자, 어떠셨어요? 통계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 대신 처음 들어보는 영어하고 그런 개념들이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뭐 하셔라? 개념 머릿속에 넣어라. 이 함수가 적어도 뭐 하는지 그리고 인수를 뭘로 받아들이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 통계함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날짜 시간 함수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